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화예술과 교육 방법에 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예술교육은 뭐 미술교육이라든가 콜라주를 이용한 교육이라든가 회화라든가 뭐 생애사 그래프를 그려본다라든가 뭐 사진을 이용한다라든가 이러한 예술을 통해서도 개인들의 우울증이라든가 뭐 이 그 좀 디프레시브했던 감정들을 이렇게 업할 수 있다,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진치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이 문화예술을 이용한 교육은 미술관에서도 하기도 하고 박물관에서도 하기도 하고 갤러리에서 하기도 하고 뭐 살롱이나 뭐 캐비넷 이런 곳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4년도에 이 미술관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81년도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것이 만들어져서 이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나 이런 곳이 전부 다 문화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미술관은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곳이었으나 최근에는 학습이 일어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이렇게 변화했고요. 또 과거에는 미술관에서 그 그림만을 감상하는 곳이었으나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가보면은 특히나 뭐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주말에 아이들이 많이 올 때는 실제로 뭔가를 해보도록 체험 교육을 시킨다라든가 또 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뭔가 그 미술관에서 아이들이 뭐 물건을 찍어보고 뭔가 그려보고 뭐 이렇게 하는 체험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박물관도 예전에는 전시 공간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박물관에 가면 뭐 버튼 같은 게 있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을 눌러본다라든가 저도 이제 그 공주에 가면은 그 석장리 구석기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구석기 그 물품들이 이렇게 출토가 되는 기관들이 있어요. 저쪽 한경북도에도 있고 공주에도 있고 뭐 다른 데도 있고 그러면 거기 버튼이 있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데 이렇게 눌러보면은 거기가 어디인지 이렇게 알 수 있게 그래서 놀이 뭐 이렇게 재밌게 그래서 되도록 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게 최근에는 박물관도 이러한 그 예술 교육 방법을 많이 접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미술을 이용한 평생교육 방법. 아까는 엘시스테마 이런 거는 음악을 이용한 평생교육 방법인데요. 자신의 삶을 그리도록 한다라든가 또 독서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을 쓰도록 지도한다. 이런 것들도 좋은 문화예술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지그문트 프로이드도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써보도록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환자 스스로 엄청난 치료가 되는 것을 발견을 했고 또 프로이드도 약간의 우울증을 갖고 있었는데 그 남의 글을 읽어보면서 엄청난 자기도 건강을 회복했다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같은 데서도 보면은 대개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개 앉으시면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다 뭐 기사를 읽던가 뭐 동영상을 보던가 뭔가를 봐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 문자를 읽는다, 소통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엄청난 희열을 느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뭐 사진, 카메라 그 기능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주 사진을 카톡으로 받고 이러면서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늘 가까이 있는 또 친밀감을 느끼고 또 굉장히 즐거워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도 다 예술 교육의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악을 이용한 교육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완의학적인 교육 방법으로 음악을 매개체로 해서 학습자의 신체, 심리, 뭐 정서 기능을 향상시켜서 우리가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음악 교육이란 인간의 심리적인 경험을 충족시키기 위한 음악 본래 역할을 넘어서 사람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음악이 이제 언제 생겼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어떤 장송곡의 형태로 음악이 발달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이러면서 심리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 또 친구들과 만나고 이러면서 뭐 우리가 큰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금 은퇴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뭐 고등학교 같은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그 합창단을 만든다, 또 무슨 특별한 악기 이렇게 뭐 관현악단을 만들기도 하고, 또 매년 공연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은퇴자들이 함께 모여서 음악을 통해서 교제도 하고 뭐 정서적인 안정도 찾고 그 건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노인복지관에 가면 약간의 치매가 있는 할머니들에게 그 장구나 그 소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아침에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소고를 치거나, 이 치매에 걸리셨어도 이 음악을 잘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사용해서 좀 더 이렇게 심리적인 건강, 정신 건강을 지원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음악 교육이란 전문적으로 훈련된 음악 교육사와 학습자 간의 음악적이고 역동적인 상호 관계를 통해서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의 향상을 도모하는 체계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음악 교육은 과학적인 교육 방법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매우 보편화되어 있고요. 활발하고 다양한 현장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음악 교육을 하나의 교육 기법으로 자리매김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 합창대회를 한다, 이런 것들도 이제 학생들이 음악을 하면서 어떤 즐거움, 정서적인 안정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문화예술 방법으로서 미학과 자율적인 학습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대학에 보면은 미학과라고 하는 이 학과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미학이 왜 중요한가? 그 에스테틱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율적인 학습을 촉진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양한 이해와 접근을 수용한다. 또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관찰하도록 하고, 학습자 스스로 체험해 나가는 상황에서 습득하도록 하고, 체험을 통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라든가 가시적인 것 이외에 이면의 지식을 발견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그 자기 집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많이 가꾸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3월 말, 뭐 4월 초가 되면 이제 그 서양은 되게 국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부활절이 1년에 굉장히 큰 행사가 있는데요. 이때 부활절 되면은 다 집집마다 자기 문 닦고 뭐 창문 닦고 유리 같은 거 창틀 닦고 이러면서 그 자기 집 대문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그 꽃 장식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중산층은 거의 그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일종의 봄맞이 청소도 하는 것이죠. 좀 더러운 곳도 청소도 하고, 겨울 내내 이렇게 뭐 쌓아놨던 것도 정리도 하고, 꽃도 뿌리고, 뭐 정원도 가꾸고 이러면서 그 봄맞이, 이런 청소, 대청소들을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자기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겉은 우리는 별로 자기 집 대문에 뭐 꽃을 걸어 놓는다, 뭐 장식을 달아 놓는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걸 참 많이 하고, 그거는 창문에도 이런 그 유리 구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걸어 놓습니다. 근데 또 서양에 가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에스테틱 미학을 중시해 갖고 자기 집 앞들에는 서양에는 절대로 빨래를 걸어 놓을 수가 없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보기에 아름다운 집을 유지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자기 뒷뜰에는 빨래를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서양은 자기 앞들에 빨래를 걸어놔도 이거 신고 대상이다. 옆집 사람이 신고할 수 있어요. 당신은 앞에 집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빨래를 걸어놓으면 안 되는데 빨래를 걸어놓으면은 신고하거든요. 이러면 또 벌금을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즐겁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자기 집을 가꾸는 거, 자기 집을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도 어떤 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또 한 가지 예를 들으면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우리는 자기 집 정원에 잔디를 깎거나 안 깎거나 누가 별로 관계 안 하는데 서양은 15cm 잔디가 넘으면은 옆집 사람이 신고해요. 그 잔디가 많으면 거기에 이제 많은 병충해가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여름에 모기가 집단적으로 거기서 거주하고 산대요.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정원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잔디를 깎아서 15cm 이하로 자기 잔디를 보존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도 그 하나의 미학을 중시하는 그런 관행에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미술치료라고 하는 것을 접목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의 미래의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이제 이게 대표적인 것이 미술치료, 자기의 생애사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인데요. 이 서양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의 발전 단계를 하나 이렇게 나무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족보에 이렇게 그림만 그려져, 이름만 쓰여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의 족보에 가면은 나무로 그 족보를 그려놨더라고요. 우리의 선조는 누구이고, 어떻게 우리의 지금 나무가 성장했는지. 그래서 그걸 나무로 그려놓은 거를 제가 이제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제 자기의 삶은 그림으로 그려봐라. 하나의 나무로 표시해봐라. 이랬더니, 자, 이 여성분처럼 되게 이제 뿌리를 그려요. 엄마, 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이제 유년기를 되게 이렇게 나무로 그리시고, 줄기로 그리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풍성한, 행복한 삶을 그리시고, 여기 보면은 빨간 사과를 빨갛게 칠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빨간 사과. 되게 이제 그 자기의 자식을 하나의 결실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빨갛게 이렇게 두 명의 아이를 그려놓으셨고 자기는 지금 굉장히 즐거운 삶을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잎을 많이 그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한 여유를 가지고 노년기를 즐기겠다. 이렇게 여성분은 말을 하셨고 사실 옆에 있는 이제 그림은 과거에 이제 국어교사를 했던 선생님이 그리신 건데, 제가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더니 역시 국어 선생님처럼 엄청나게 글로 엄청나게 많이 쓰셨어요. 자기는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하면서, 이게 보면 자기 할머니, 뭐 할아버지, 친구들, 그 예전에 같이 살았던 뭐 이모, 고모, 다 친척들 많이 써놨고, 어린 시절에 친구들 이름도 여기다 막 이렇게 써놨어요. 자, 자기는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어떤 초등학교를 나오고, 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이렇게 그 무성한 잎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무슨 가족에 관한 거, 자기 직업에 관한 거, 또 뭐 친구들에 관한 거, 자기 미래에 관한 거 이렇게 그리면서 이제 이 나무를 인터프리테이션 하라고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은 보기가 굉장히 힘든 이게 철새인데 이렇게 쭉 철새를 이렇게 쭉 그리시면서 이 철새가 주로 이제 오후에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려서 보면은 오후에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가기 전에 그래서 자기 삶의 이 철새를 그렸다 하시면서 자기의 삶은 이렇게 철새처럼 자기가 죽음 이후에도 철새처럼 자기의 그 영혼이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국어 선생님답게 이제 자기 자서전을 글로도 쓰셨고, 이제 저한테 보내주셔서 저도 아직 파일로 그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 수업을 들으시고, 방학 내내 2달 동안 매일 도서관에 가서 자기 자서전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교사 생활에서 은퇴를 하고 노년기를 즐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강의를 들으시고, 변화된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놀 것이 아니라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서 일주일에 2번씩 자원봉사로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날을 자기가 굉장히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 그런 자기 변화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아까 제가 유머를 이용한 교육 방법으로 웃음 치료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웃음 치료를 통해서 많은 질병이 치료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피부가 딱딱하게 되는 그 경화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피부가 굉장히 부드러워졌고요. 또 통증과 알레르기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통증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이 높아졌다.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희극의 유머를 이용하여서 평생 학습 방법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러니라고 하는 뭐 이러한 요소를 이용해서 학습을 촉진할 수도 있고 계속 수행해 나가도록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결국은 이 유머를 이용해서 희극의 유머를 이용해서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고 또 유머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학습을 끊임없이 수행해 가도록 지원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특히나 노인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죽음에 이제 가까워지게 되는데 유머를 되도록 많이 사용하고 어떤 완성된 인성을 보일 때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옛날 속담 격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웃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질병 치료, 알레르기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 기타 문화예술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러한 문제들을 사이코 드라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 치료, 아까 자서전 쓰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가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또 굉장히 많은 효과를 이렇게 갖다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작업 치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물을 기르는 거. 최근에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또 이 반려견으로 우리나라도 동물을 많이 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양원에서도 이러한 원예 치료, 운동 치료, 작업 치료, 동물 치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독서 교육 석박사 과정도 생기고 이랬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내담자의 반응을 유도해 나가면서 이제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인데 어떤 책을 읽도록 하고 그 책에 나타난 것을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면서 치료적인 효과를 거둬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독거 노인들에게 집단 독서 치료, 독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 그러한 책을 읽고 표현을 하면서 책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그 많은 반응을 자극한다라든가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한다라든가 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상호작용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음악 치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무슨 소고나 또는 장구 이런 것들도 많이 이용하는데요. 부산 이제 금정구가 운영하는 치매 예방형 문화예술치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올해 72세 여성 노인은 최근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치매 음악 치료 교육을 받으면서 장기 기억이 촉진이 되었고 또 조현병 환자들은 자기의 감정을 풍부하게 발전시켰으며 또 뇌졸중 이후에 실어증에 걸린 할머니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 노인들의 주의 집중력과 자아 존중감 이런 것들이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이용해서 치매 예방 교육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 보시고요. 또 우리나라 이 원예 치료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치료, 그다음에 이제 음악 치료의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 병원에서도 정기적으로 장기로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이 정기적으로 병원의 로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음악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때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고 와서 음악을 많이 듣기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뭐 합창도 같이도 하고 그래서 이 음악을 하는 사람과 음악을 보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과거에 본 적도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문화예술 방법을 이용한 그 다양한 학습 교육 방법을 제가 강의해 드렸는데요. 오늘 조별학습 과제를 하나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방법을 이용해서 이러한 그룹들, 이러한 문제가 있는 그룹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학습 대상자는 누구인지, 뭐 여성 노인들인지 아니면 폭력 학생들인지 이런 거 한번 결정해 보시고 이들의 문제점을 3가지만 적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문화예술 교육 방법을 쓰면 좋을지 결정했는지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제시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과거에 제가 봤던 어떤 프로그램은 얘가 중학교 학생인데 이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남학생이었는데 여학생으로 변화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뭐를 배우게 됐냐면 춤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춤을 하는 거를 보고 자기 스스로 이제 그 춤을 배우는데 아무래도 여성에서 남성으로 이렇게 성전환 수술하고 난 다음에 춤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굉장히 자기의 육체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또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어떤 자기의 성 정체성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조별 과제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과제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